네, 거꾸로 한국사 북삼 그 두 번째 시간이라 오늘은 그 철기 문화의 보급과 초기 국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시간이 부족해서 좀 하다가 만 내용 그 내용을 좀 오늘 자세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좀 지도를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예,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니까 한반도를 중심입니다. 요동반도고요. 네. 황해도 쪽으로 내려와서 경기도, 충청도, 지도가 뭐 좀 남쪽이 좀 크게 그려졌네요. 뭐 그렇다고 치고, 예. 먼저 복습부터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초기 국가 여러 나라 만들어졌는데 어떤 나라들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먼저 숭화강 유역에 넓은 평야지대에 자리 잡았던, 그렇죠, 부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압록강 중류에 압록강 중상 졸본에서 부여에 생겼던 고구려, 그리고 하문평야 일대 자리 잡았고 목적, 강원도 일대의 동해, 그쪽에 동해.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에는 진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다고 그랬죠. 예. 근데 이 진이라고 하는 세력은 고조선의 변동과 관련해서 유이민들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유이민들이 유입되면서 철기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사만으로 발전해 갔죠. 마한, 진한, 사만으로 발전해 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초기 국가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부여부터 봅시다. 숭화강 유역의 넓은 평야지대에서 색깔을 좀 바꿔보자. 이제 춥다고 그랬죠? 추워서 농사짓기 그다지 유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평야지대가 있으니까 밭농사 위주로 했을 것 같고요. 이곳에서는 이제 농경과 목축을 절반씩 하죠. 밭농, 밭목. 경제생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목축업이 중요했다고 하는 것은 오부족 연맹체의 연맹체 장들, 부족장의 명칭이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가축 이름을 썼으면서 알 수 있어요. 사출도. 왕권이 상대적으로, 그 말은 부족장들이 힘이 셌다는 건 왕권이 약했다. 오부족 연맹체. 서쪽으로는 선비족, 남쪽으로는 고구려와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압박이 있었기 센 나라로 연맹체에서 고대 중앙집권적인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법이 굉장히 엄격해서 12법 형법이 좀 엄격했는데 죄를 지으면 도둑질하면 그것의 12배를 변상한다는 1차 12법 같은 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쪽으로 형사취수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사취수의 결혼 풍습은 노동력과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그 노동력과 연관시켜서 왜 이러한 제도가 발달했을지를 한번 풍습으로 남게 됐는지를 발표해 주시면 도장 드리겠습니다. 12월에 용고라고 하는 제철 행사가 있었다. 축제가 있었다. 이런 초기 국가에서 제사가 갖는 의미, 정치적인 의미가 또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수업 시간에 발표해 주시면 좋겠고, 고구려 부역의 계통에서 주몽이라는 사람이 주몽이 무리를 이끌고 졸본 지역으로 내려와서 세우게 되는 고구려는 이제 졸본에서 나라를 건국했으나 압록강 일대에 선주민 세력과 부여에서 온 주몽으로 대표되는 유이민 세력이 결합해서 나라를 세웠고, 산악지대의 나라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에 생산활동이 좀 힘들죠. 농사짓기 힘드니까 주변을 정복하면서 이제 평야지대로 진출하는 내용이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는 과정과 연관됩니다. 오부족 연맹체로 출발했고, 그리고 이제 태조왕 때 옥저를 정복해서 소금과 해산물을 공납으로 받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좀 재밌는 게 태조왕입니다. 태조왕. 나라를 세운 사람이 태조인데 여기는 왜 6대 임금이 태조일까?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변동이 있었던 건 아닐까, 미스테리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보면 뭐 다른 기록에 1대부터 5대까지 임금은 해씨라는 있거든요. 해씨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해씨에서 고씨로 왕권이 된 건 아닌가. 그 다음에 부여의 왕자들에게 쫓기던 주몽이 자라와 물고기들이 뭐 강을 건널 수 있게 다 만들어줬다, 도움을 줬다라는 이야기는 이건 또 어떤 토템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 건국신화에 대한 신화 분석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10월에 동맹이라고 하는 축제를 열었다. 이거 글씨까지 다 쓰려고 하니까 시간이 선생님 10분 내에 모든 영상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벌써 시간이 5분이 넘어갔어요. 하여튼 좀 이런 부분 참 아마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 좀 적응이 안 되네요. 다음부터는 좀 미리미리 연습해서 10분 안에 끝내야겠어요. 좀 빨리 해봅시다. 옥저, 함흥평야 일대의 넓은 평야지대에 자리를 잡았고, 옥저하고 동해에는 왕이 없죠. 읍군 삼노라고 불려지는 부족장이 있었고, 옥저는 고구려와 풍습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이제 민며느리제, 민며느리제 이야기하니까 생각났다 라고 하는 일종의 대들 사이제가 결혼 풍습으로 있죠. 민며느리제라는 결혼 풍습이 있고, 그 다음에 죽으면 가족이 함께 묻히는 가족 공동 목광묘, 나무 무덤, 여기다 이제 뼈를 추스려 가지고 함께 담아두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 일찌감치 고구려 태조왕에게 정복되면서 이제 고구려에게 복속되게 되고요. 동해는 토지 비옥하고 해산물 많고, 여기에 특산물은 재밌어요. 보면 단과반이죠. 단군, 과하마, 반어피 무엇인지 한번 나중에 맞춰주세요. 다 아실 겁니다. 찾아보시고 수업 중간에 맞춰주시면 되고, 10월달에 무천이라고 하는 축제가 있다. 여기는 이제 시족사의 전통이 많이 남아있죠. 다른 부족의 영역에 넘어가는 변상을 해주는 책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족하고 도괴혼이 엄격하게 지켜졌다. 동해. 그리고 이제 진이라는 세력이 사만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주도 세력은 마한이죠. 마한 중에서도 지금의 천안 성환쯤에 있었던 걸로 생각되는 목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목지국의 군장이 마한 전체 뿐만 아니라 사만 전체를 아울러서 용도하고 있었죠. 자신을 마한 왕, 여기는 왕이 없어요. 마한 변한 이제 신지, 견지, 불의 읍차, 신지 읍차라고 불려지는 군장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자신은 마을 왕이라는 거죠. 왕을 해서 대외적으로는 이 사만 전체를 용도하고 있었습니다. 마한이 54, 12개 나라, 여기 사만이라고 잘못 써져 있구나. 진한인데, 고쳐야겠다. 그렇죠? 진한이 12나라. 이거 어떡하노? 빨리 고쳐야 된다. 진한이 12나라. 이렇게 해서 12나라가 있었다. 그 중에서 이제 진안에서는 나중에 지금의 경주지방에서 사로육촌 촌장들이, 사로육촌이 혁거세 세력과 결합해서 세우는 사로국, 그리고 변안에서 지금의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 뭐 구야국, 가야국, 가락국 여러 가지로 불리죠. 가야라고 하겠습니다. 수로왕 세력과 연결되는 게 이제 성립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고구려에서 이렇게 내려온 애들 중에서 나중에 마한 사회를 이제 통합하게 되는 한강 유역의 10제 백제가 있죠. 나중에 백제로 발전하는 백제국이 이제 마한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한 변한 지난 사만이 백제, 가야, 신라로 이렇게 재편되어 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백제의 건국 신화, 비류와 온조의 이야기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만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이제 제사장의 천군이 있죠. 이 천군이 다스리는 별도의 했고, 이건 재정 분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5월과 어디로 가버렸노? 예, 선생님이 지금 빠져나가 버렸어요. 야, 왜 이래? 이러면 안 돼. 이런 젠장.
예, 지금 선생님이 중간에 뭐 잘못 눌러져 버려가지고 빠져나가 버렸네요. 빨리 돌아갈게요. 이거 아닌데, 지워져 버렸군요. 지워져 버렸어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